내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방송 아나운서 정현수입니다.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암투병 중인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아들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언니를 보러 찾아온 B씨 동생이 집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의왕 시내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B씨 시신을 부검 의뢰해 정확한 발행 시점과 사인들을 확인하는 한편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를 새롭게 바꾸는데 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범정치교체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70여 개를 게시하도록 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혐의로 최근 50대 A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초 지난달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었는데 내부 검토를 거쳐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새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사적 모임 인원 10명과 밤 12시까지 완화됩니다. 현행 8인 밤 11시까지 적용했던 거리두기보다 다소 완화된 것인데요. 다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 등 위험 요인이 많이 남아있어 완전한 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떠나 피란길에 오른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해 몰도바와 루마니아를 거쳐 17시간 넘는 비행 끝에 입국한 고려인 동포 16명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려인 마을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한 고려인들은 가족이 사는 광주와 안산 등지에 머물 예정입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자 기록을 중단하면서 전자출입명부와 방역패스용 장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중고 처분하려 해도 판매자가 너무 많아 팔리지 않거나 제값을 받기 어려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추가 손실 보상안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 등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총동원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불복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거래하는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5조 4,31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1조 7,96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4% 늘어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 제한과 교통 통제 등으로 물류 차질은 물론 근로자들의 출퇴근까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1일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지역 7개 무역 장관들과 긴급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코트라는 중소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 관련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무역투자24를 통해 기업 비즈니스 애로 상담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 식당 등 식품 접객업 매장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 용기, 포크, 수저, 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지난 1일 제23차 중국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중국 EU 정상회의의 채널은
통상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협의틀인데 이번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시 주석은 유럽 측이 자주적인 대중국 인식으로 정책을 펴서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중국-유럽 관계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방송 28일 보도되었었죠. 8대 지방선거에 구리시 나선거군 시의원으로 예비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이병성 예비후보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을 지내셨던 이병성 예비후보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8대 지방선거 시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신 동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좀 부끄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뭐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발달장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사님한테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가족에서 다른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되려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제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작은 딸은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너는 왜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끼워주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 제가 이제 공을 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아이와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학부모들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만들기 경기 학부모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직접 의원이 돼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구리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땐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는지 낙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공부를 하면서 구리시에 대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8대 지방선거에 구리 나선거구의 시의원으로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구리시의 정책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의회에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민을 위한 것이면은 누가 뭐라도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 그런데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이 할 일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가 28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그에 맞춰서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거지만은 시의원들의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한 그 시의원은 시장 행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의원이 되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대에 맞지 않고 사문화된 조례들은 폐지를 하고 또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나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은 개정을 하고 또 현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제정을 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앞으로 거의 10년간은 구시 전 전체가 공사장으로 변할 만큼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또 공공개발, 민간개발 이런 것들이 실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보행안전, 또 공기오염, 소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시민과의 갈등, 시민과 시청, 시행정과의 갈등, 또 시민과 그런 건설회사, 건축업자들 간의 그런 갈등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 공무원들이나 또 시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그것을 중개를 해야 되는데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적극 나서서 그 중개를 해서 또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서 무난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리시에는 현재 독립된 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독립된 구리교육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도 관계된 건데 구리시에는 8,000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경제적으로나 또는 이동권이라든지 문화체육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는 시에서 장애인들이 살던 토전을 떠나서 따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이사를 가라고 이제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먼저 설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강요하다시피 하는 방법은 좋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의 대변자라 자신 있게 말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편을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으로 구리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시민 모두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되는 가게는 월 200 수입이 되지만은 대부분의 가게들이 최하 70, 80, 뭐 120, 130 이런 수익을 내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 내기도 어렵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비단 구리 시민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리 시민들도 용기를 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성 후보님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창한 봄 날씨로 산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봄을 알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휴일에는 잠시 주변에 가까운 산이라도 다녀오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일방송 뉴스 종합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정현수였습니다.